지금은 국민의힘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본 모습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고, 이전에는 보수 정당인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극우 반동 정치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아마 모욕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통합의 차원에서도 또 화합의 차원, 그리고 국력을 모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그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마 엄청난 자괴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께서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점점 더 통상적 의미의 보수 정당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좌우의 날개로 나는 새와 같은 것인데, 지금 오른쪽 날개가 사실 날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죠. 아예 그냥 우리는 보수 정당도 아니야 라고 아예 선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균형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존중하고 또 필요할 때 협력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은 지금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외양조차도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윤소리입니다. 오늘 경남 유권자 만나시는데, 네. 어제 부산에서 정책 공약 발표를 하신 것처럼 보시고 그렇게 공약 추진 성과를 좀 공개하신 부분이 있는지,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죠. 1급 체제. 국토 균형 발전은 국가의 이제 피할 수 없는 국가 전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어느 지역을 또 어떤 방향으로 균형 발전시킬 것이냐는 또 다양한 특성들이 있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능한 것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양 도시, 해양 국가 거점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릴 때로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 서남 해안은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앞으로 화석연료 수입 대체도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면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매우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체 에너지원을 발굴해야 되고, 그건 결국은 서남해안 중심으로, 호남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동시간 좀 더 하라고 그러세요. 네, 좀 더 할까요? 여기 비도 오는데. 네. 머니투데이 이순주입니다. 오늘 컨셉 키워드가 통합이라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연장선에서 여쭤보면 김사옥 전 국회의원님 오늘 후보님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처럼 좀 합리적 보수 인사들과의 정치권에서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려면 보수 진영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대한민국 정치는 좀 언젠가는 재편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정치적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되어 왔는데 사실은 아니죠.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 맞습니다. 중도 정당이 맞고 명확한 것은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참칭했죠. 전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 이게 이제 보수의 모양을 띠고 또 보수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보수라는 주장조차도 아예 버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시 또 세상이 보수적 색채의 정치 집단, 또 진보적 색채의 정치 집단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상황을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국민의힘 안에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과연 저 형식적 보수조차도 포기해버린 그러면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저 정치 세력, 저 집단 내에서 과연 계속 견뎌낼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국민의힘이 진정한 합리적 보수 정치 집단으로 주장도 바꾸고 내용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변화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내란 옹호, 헌정질서 파괴 연합 세력 이런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은 거기서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결국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겠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의 경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상식과 상식의 대결이었던 거죠. 근데 비상식을 보수로, 상식을 진보로 포장했는데 이제는 비상식은 좀 옆으로 비껴나고 상식 중에서 보수, 진짜 보수, 합리적 보수, 진짜 개혁 진보적인 색채 집단, 이렇게 좀 나눠서 제대로 된 정치 질서가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딱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그리고 참 김상욱 의원 얘기는 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못 견디지 않습니까? 사실은 밀려난 것 같아요. 본인이 탈당의 형식을 취했지만 거의 밀려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당 내에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뭐 당의 주주적 입장과 좀 다르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용인을 해야 되는데 아예 나가라 라고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탈당을 하셨고, 또 그분도 정치인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짜 짧게만 할게요. 저희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네, 오늘 문화일보 전문가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사법부 검과 통제를 비판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 있으십니까? 그분은 일제시대 때 한국 국적이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한 것 같죠? 언제는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정말 확신차서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거 맞죠? 내가 어디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게 생각해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이 말씀 저 말씀 하셔서 거기 좀 진정성이 있나 제가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말로 하면 뭐합니까? 말이야 뭐 두 분 평소 하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 막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죠. 즉각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 제명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뭐 사과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윤석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꿀 거 아닙니까? 네, 말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분에게서.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소리를 들 때 사실은 군사 반란이죠.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에도 사실은 국민의힘은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에도 반대했잖아요. 책임을 묻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과한다 그래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던데 어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과해놓고 개 보여준 거 있었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나던데 내가 그 말을 직접 하긴 좀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말씀하시죠. 사법개혁. 네, 사법부는 뭐 당에서 적절히 잘 할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사실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